사람이 쥐새끼와 함께 할 수는 없지. 내려! 대한독립 만세, 영웅이다. 1890년 김상욱은 현재의 종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탓에 형편이 좋지 않아서 14살부터 낮에는 철공장에 다니고 밤에는 야간학교에 다닌다. 20살이 되던 1910년에는 영어학교를 다니며 안목을 넓힌다. 김상욱은 사업 수완이 좋았는데 영덕철물점을 설립하여 말굽 등을 만들며 사업을 시작했고, 당시 단발령 때문에 수치스러운 잘린 머리를 감추고 다니기 위해 모자가 유행했었는데 이게 말총모자였다. 김상욱은 말총모자를 만들어 대박을 터뜨리고 이때 모은 돈을 독립자금에 사용한다. 김상욱이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한 건 3.1운동 이후이다. 3.1운동 때 일본의 만행을 보고 독립운동의 뜻을 품는다. 1919년 혁신단이라는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는데 일본 고관과 친일파를 응징하는 암살 조직이다. 1920년 당시 조선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의 암살 계획을 추진하지만 계획이 드러나 실패한다. 1923년 1월 12일 김상욱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독립투사를 고문하고 근처 시장 상인을 괴롭히는 등 악랄하기로 유명했다. 또한 일주일 후 남대문 쪽에 암살 계획이 있었는데 폭탄 이력 실험과 종로 쪽으로 일본 경찰의 눈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이 일이 수치스러웠는지 신문기사도 늦게 나오고 그 내용도 지나가던 조선인만 다쳤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일본 경찰 내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폭탄의 위력도 매우 컸고 폭탄을 던진 범인도 못 찾고 있었다. 1월 17일 일주일이 지나고 일본 경찰은 김상욱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그의 은신처를 포위한다. 은신처가 탄로나자 김상욱은 두 손에 권총을 들고 총격전을 벌인다. 일본 경찰의 여러 고위급을 사살하며 가옥의 옥상을 뛰어다니며 도주에 성공하고 다시 은신처에 숨는다. 그러나 1923년 1월 22일 최후의 은신처마저 들키고 만다. 일본 경찰은 김상욱을 한 번 놓쳐본지라 시내 4곳의 경찰서에 총비 상령을 내리고 김하대와 무장경관 등 1000명을 동원하여 은신처를 포위한다. 김상욱은 일본 경찰과 대치하며 다시 한번 총격전을 벌인다. 구리다경부를 사살하고 다시 도주를 하지만 결국 일본 경찰에 둘러싸이고 총알마저 떨어진다. 김상욱은 마지막 남은 한 발을 자기 머리에 겨루며 최후의 말을 외치며 자결한다. 사람이 쥐새끼와 함께 할 수는 없지. 내려! 대한독립 만세, 영웅이다. 이때 김상욱은 두 눈을 부릅뜨고 죽어 있었고, 두려움을 느낀 일본 경찰은 김상욱의 어머니를 불러 생사를 확인한다.